자, 해봅시다. 유형 10번부터 맞나? 맞아요?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요즘은 이제 유학본도 이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복습할 때 이제 그것만 다 이해해도 나 지금 잘 하고 있다.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하겠죠? 공부를 안 했는데 유학본 보고 이해가 되면은 천재겠죠? 아니야? 공부 안 해도 다 딱 보면서 이해가 돼? 난 천재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등차 수열은 진짜 많이 나와. 근데 그대로 나오는 경우보다 어떻게 나온다고 우리 지훈아? 등차 수열은? 변형이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내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고요. 이제 초항과 공차가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를 다 쫓아다녀야 되겠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변형이 뭐였죠? 절대값. 이 절대값이 들어간 변형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부호가 언제 바뀌냐. 그러니까 부호 싸움이에요. 결론은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우리가 구하는 거 싸움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 부호들을 다 쫓아다녀야 된다, 안 쫓아다녀야 된다? 쫓아다녀야 된다. 자, 오늘 유형 10번인데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인데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적어놓을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합의 최대 최소야. SN의 최대 최소야. 결론은 SN의 최대 최소는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뭐가 있겠죠?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수열의 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N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SN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그 상황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959번 같은 문제에서는 지금 다 줬어. 5번째 항이 8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구할 수 있고 여기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초항이랑 뭐만 구하면 되니까 공차만. 이때 이게 5항이니까 A 플러스 4D가 8이 되는 거고, 13항이니까 A 플러스 12D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8D는 24가 나와서 D가 마3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3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넘으니까 A는 20이 나와. 그러니까 AN으로 보자면 이거는 20 플러스 M-1의 마3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항으로 만약 접근한다고 치면은 이게 양수였다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AN이 일반항이 음수로 바뀌지. 그럼 언제가 최대겠어? 언제가 최대겠어? 음수로 바뀌기 전까지 더한 게 최대겠지. 음수를 더하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지. 지금 20이 처음 시작인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쓸게. 마3의 공차야.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뭐 어디까지 더하면 될 것 같아?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우리. 우선 어디까지 더하면 최대야? 여기까지야.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거는 그냥 보세요. 양수 부호 바뀌기 전까지 더해 최대값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접근할 때는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그게 제 최대가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SN으로 접근하면 이게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겠죠?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SN 접근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접근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2a지. a 2배하면 40. 2a니까 40. 플러스 n-1의 공차 마3.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3n제곱 2분의 마3 n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이고 43 2분의 43n 이렇게 나옵니다.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SN으로 접근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데 차이점이 뭐라겠죠? 2차 함수는 x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점이 다 찍히겠지만 이때 n이 뭐일 때만 찍힌다 그랬냐? n이 뭐일 때만 찍히죠? 자연수일 때만 찍힌다. 뭐일 때만 찍힌다고? 자연수. 그러니까 최종 알아두라고 지금. 그럼 봐봐. 이게 최대값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 봐봐. 이게 딱 봐봐. 그냥 한번 써볼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등차수니까 몇 개 해보라는 거야. 우리 어릴 때. 설마 이거 등차수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작했다. 그냥 봐. 30 꺼졌다가 쳐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얘 최대값은 두 개일 때 나와. 춥냐? 아니, 괜찮아? 춥거나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봐봐. 여기까지 더해도 최대값이고, 어디까지 더해도 최대값이야? 여기까지 더해도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누구 왔나요? 최대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최대값이 0이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최대값이지. 근데 얘는 여기도 최대값이고 여기도 최대값이야. 최대값이 SN이 몇 개가 나온다고? 두 개. 아, 최대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0% 마지막 항이 뭐가 된 거다? 0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두라는 거야 이거를. 중요해요. 이런 변형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대충 느낌을 알아야 돼. 그럼 봐봐. 얘가 위로 볼록일 거란 말이야.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대칭축이 나오겠지. 대칭축 몇이냐? 대칭 몇이야? 마이너스 2 곱하잖아. 그럼 6분의 43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다 칠해지는 게 아니라 n이 6분의 43일 때가 최대라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다 찍히는 게 아니라 봐봐. 이게 7보다 조금 크지? 맞아 안 맞아? 그럼 n이 7일 때가 여기 찍힐 거고 n이 7일 때가 찍힐 거고 또 n이 몇일 때가 찍히겠어? 8일 때가 찍힐 거란 말이야. 이게 점으로 이렇게 몇 개씩 찍히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겠냐? 7이 더 크겠어? 8이 더 크겠어?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 값이? 7이 더 대칭축에 가까운 놈이 더 클 거 아니야. 아니야? 7이 더 가깝지 않아? 6분의 42가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건 n이 몇일 때가 최대라고? n이 7일 때가. 여기 가까운 자연수가 최대값인 거야. 대칭축에. 대칭축이 딱 자연수가 나오지가 않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 아까 전에. 아까 말했지만 최대값이 두 개가 나왔어. 딱딱 중간이야. 이 n이 아니 2분의 13처럼 나오는 거야. 그러면 6일 때랑 7일 때가 같겠어? 안 같겠어? 같겠지.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6하고 7이 최대값이 두 개 나왔어.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마지막 항이 뭐인 거야? 0인 거야. 이런 상황들. 알아두라고. 이게 2차 함수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일반항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일반이 나왔지. 그럼 그 밖에 대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23보다 3n이니까 n은 7.xx보다 크다. 8일 때부터 음수로 바뀌어. 그럼 몇 번째 항까지 더해도 최대인 거야?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됐잖아. 그럼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돼? 1번째까지 최대니까 이쪽으로 접근하면 S7이 최대인데 나오는 거지. 여기서도 아까 전에 S7이 7인 거 구해서 안 구했어. 대칭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양쪽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S7이 최대라고 하면은 공식을 써서 2분의 7 그 다음에 2a 40 플러스 6 곱하기 n-1이니까 마이너스 4 6, 3, 18이니까 이게 더하면 22 약분되면은 11이니까 7 곱하기 11이니까 77이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칭축이 잘 나와야지만 대칭으로 나와요. 대칭으로 이쁘게. 자, 962번. 962번. 962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 겸. 962번.
첫째 항이 마사. 효항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뭐랑 같다고 했냐면 S3과 S8이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SN의 최소값. 우리 오성훈 이제 졸립니다, 지금. 성훈아. 네. 그건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냐, 2차 함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냐? 일반항이 확실합니까? 아니요. 자, 얘는 잘 보세요. S3과 S8이 같잖아. 대칭성을 쓰는 거야. 최소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SN이 2차 함수인데 아래로 고르게 거라는 거지. 둘이 같잖아. 그러면 대칭축 어떻게 찾아? 대칭축 어떻게 타죠?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잖아. 3하고 8에 더하면 몇이야? 11이지. 그럼 2분의 11의 대칭축이라는 거야. 그래서 SN이 2차 함수니까 3일 때랑 8일 때 같은 거지. 이렇게 해서 3이랑 8일 때 같아지는 거지. 대칭이니까. N이 3일 때랑 N이 8일 때랑 같아지는 거지. 이게 5하고 6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N이 5일 때가 있고 N이 6일 때가 있을 거야. 같은 값이야. 둘 다 최소값이야. 마지막이 0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최소값을 간다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다는 거야 지금. 처음에 음수를 찾겠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분의 11일 때가 최소야. 그러니까 n이 5일 때 n이 5일 때 n이 6일 때인데 여섯 번째 항일 때가 0인 거야.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겠다고. 여섯 번째 항이 뭐라고? 0이라고. 이게 나오는 거야. 대칭만 알면 이게 0이 나오는 거야. 그럼 되게 쉬워. 그럼 A6이 0인 거야. 끝났어. 그럼 공차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야. A6이 0이라니까? 5하고 6이 대칭이잖아. 최소값이 두 개라고. 마지막 항이 0이라고. 그러면 A6은 A 플러스 5D잖아. A가 마이너스 4야. 5D를 하니까 0이래. 그럼 D면 뭐가 나온다? 5분의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끝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값은 S5를 구해도 되고 뭐를 구해도 돼? S6을 구해도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 S6을 구한다고 칠게. S6.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6개다가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아. 이게 마타 플러스 0이야. 마랑은 아니잖아. 여섯 번째 항이고. 그럼 이게 3이 되겠고 약분되면 또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최소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답이야.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로도 접근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야. 문제에서 풀 때.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알아야 돼. 어떤 거를 쓰는 게 이 문제에서 더 간단할지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959번 문제는 일반항으로 내가 접근했어. 근데 지금 몇 번은? 962번은 뭐로 접근했어? 2차 함수 채택체서로 접근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편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뭐가 편할지는 나도 잘 몰라요. 문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접근할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963번에서) S8의 값이 임의의 다른 SN 값보다 클 때 S8이 뭐라는 얘기를 결론은 S8이 무슨 값이라는 거죠? 최대라는 거야. S8이 최대라는 거야. 963번에 보세요. S8이 다른 임의의 값보다 크다는 거는 S8이 최대라는 얘기야.
최대 최소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조금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숙제 열심히 해오십시오. 목요일날 고증해 주면 되겠죠? 자, 첫째 항이 112가 됐고요. 첫째 항이 112라고 줬어. 그러니까 초항을 줬다는 얘기는 공차를 안 준 거야. 근데 공차가 정수래. D가 정수래.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값이 존재? S8의 값이 최대야. S8이 최대값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결론은 공차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최대값을 가지려면 공차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우리 지훈아. 양수 음수야. 공차가 양수면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야? 최대값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야 공차가 양수여봐. 그럼 계속 증가한다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커져.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건 공차가 무슨 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그리고 S8이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그럼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야? S8이 최대값이 된 거는 A8까지는 양수인데 A9는 무슨 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른 거야. 뭐가 더 빠르다고요? 일반항으로. 이 문제는. 그냥 A8이 양수고 A9가 음수니까 내가 해석볼게. AN은 초항에다가 n-1이라는 공차잖아. 근데 지금 D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D가 음의 정수면 확실해. D가 뭐라는 걸 알고 있다고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음의 정수라고. 그러면 파이널 쓸 때랑 분원 쓸 때를 연립분원식 하면은 D가 나올 수밖에 없어. 정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문제가 쉽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여러 8을 집어넣을게. A8에 집어넣으면 이게 뭐야? 8 들어가면 7이잖아. 112 플러스 7D는 양수야. 근데 구항에 집어넣으면 112 플러스 8D는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연립분식 하면 D의 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D가 정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7D가 112보다 큰 거니까 D는 7은 7 마이너스 112죠. 7일은 7, 7, 6에 다시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요거 보면 파이 D는 마이너스 110보다 작으니까 D는 마이너스 14보다는 작다가 나와. 연립분원식 하면 어떻게 돼? 결론 D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4보다 작으니까 D는 뭐밖에 안 되겠냐? 우리 준영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15.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접근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일반항 접근이 낫잖아. 그러니까 문제마다 어떤 걸 쓰는 게 더 간단한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답은 이게 답이에요. 오히려 이건 알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이 두 가지로 접근하는 걸 다 익혀야 돼. 그러니까 문제마다 내가 이걸로 해볼까? 이게 더 쉬울까? 이게 더 어려울까? 이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지. 자, 넘어가서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합인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은 자,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974.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자, 102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뭐 있어? 시작이 뭘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뭐가 있겠어? 첫 번째 뭐야? 몫이 0일 때 3 곱하기 0 플러스 1 이런 거잖아.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3의 배수 어떤 숫자가 되는 거냐면 AN이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3의 배수에다가 뭐 더한 숫자다? 1 더한 숫자지. 근데 이제 K가 정수란 말이야. 그럼 0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맨 처음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1인 거지. 그 다음 뭐가 되겠어? 4.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7. 30만 더해주면 되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00 이하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간다? 100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전형적인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끝나겠고, 초항과 마지막 항을 알았잖아. 그럼 몇 개만 하면 끝내겠냐? 항의 개수만 하면 끝나겠지. 이거 K가 몇일 때야? K가 몇일 때야? 0일 때지. 이거 K 몇일 때냐? 주야, K 몇일 때야, 이거? 너 문제 나오잖아. 다 써놨잖아. 3K 플러스 1이라고. 나머지 1이면. 어? 33. 총 몇 개야? 항의 개수. 34개 뺀 다음에 더하라 그랬잖아. 항의 개수 34개라고. 끝난 거지. 초항, 마지막 항의 개수까지 알았잖아. 그럼 이건 합공식은 뭐가 되냐? S34라고 표현한다 보면 2분의 34에다가 초항 1 더하기 마라 100이 되겠다. 그래서 약분되면은 17. 이거 100일이지. 100일 곱하기 17 하면 어떻게 되냐? 1717.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967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가 돌고 있어요. 가로 나눴을 때, 야, 잘 모르면 써! 그냥. 야, 제발. 아무것도 안 쓴 다음에 오픈하고 제발 그러지 마. 그냥 문제 본 다음에 그냥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어차피 다. 이거 그냥 몇 개 쓰면 다 규칙 나오거든, 그냥. 근데 애들이 안 써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쓰나 봐. 쓰면 답이 나오는데. 967번. 가로 나갈 때 나머지가 3이고. 가로는 나머지 3인 거 뭐야? 3, 7, 11, 15, 19, 23, 그 다음에 27, 이렇게 가겠고, 첫 번째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2, 7, 그 다음에 12, 17, 22, 27, 3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써서 어디까지 가나? 10개. 써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뭐부터 써도 되겠냐? 이거 봤을 때. 2, 3, 7. 하나만 넣을게. 그 다음에 11, 12. 그 다음에 15, 17, 19, 22. 하나, 둘, 셋, 넷, 다. 23. 끝. 이게 10개. 칠만 겹치잖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개 더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위에서 대충 구해보면 알겠지만, 무슨 숫자인지 알겠지만, 여기서 S6 구하고, 여기서는 뭐 구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S5 구한 다음에 뭐만 빼주면 된다? 겹치는 7만 빼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겹쳐지는 게 조심해야 돼. 겹치는 걸 조심해야 돼. 어디까지 같이 구할 때. 그러면, S6 하는 거 되게 쉬워. 요 위에 S6은 항의 개수 6개잖아. 2분의 6에다가 초항과 마랑은 알잖아. 3 더하기 23. 여기 밑에 S5는, 나 7 빼줄 거야. S5는 2분의 항개수 5에다가 초항이 2고 마지막 항이 22예요.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7만 빼면 답이다, 아니다? 답이다. 약분돼서 3. 3 곱하기 26이니까 6, 3, 18, 3, 2, 6, 78. 요거 24니까 12가 돼, 약분되면. 60. 더해요. 78 더하기 60에다가 겹치는 7만 하나 빼주면 되겠다. 답이에요. 몇이냐? 71 더하기 60이니까 131이 나옵니다. 이거 교집합이네? 교집합 찾는 거였구나. 쏘리. 이거 아니네? 이거 겹치는 거 찾는 거네?
자, 뿌릴 수도 있죠, 뭐. 실수할 수 있죠, 선생님이. 자, 겹치는 거. 처음에 뭐 겹치냐? 우리, 뭐 겹쳤냐? 처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건 7이고, 그 다음에 몇이죠? 27. 4하고 5의 그, 동시에 만족하는 건 20씩 커지겠죠? 초항이 몇이다? 초항이 7이고, 공차가 몇인 거야? 20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맞죠? 7, 27,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47. 그래서 S10 구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2분의 10에다가 초항 2배, 14, 9D, 9 곱하기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되면 5, 9이 18, 180에다가 14 더하니까 5 곱하기 194가 되겠습니다. 5, 4, 20, 9, 5, 45, 5, 1은 뭐? 970인가요? 답은 몇 번이죠?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였네요. 이제 잘못 봤어요. 자, 등차 수열 합의 활용이 또 나오는데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의 합이 530이래. 가장 큰 수는 연속하는 자연수면 공차가 몇인 거야? 공차가 몇이야? 1 아니야? 연속하는 자연수 공차가 1일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968번에서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합이 530인데 초항을 A라고 놔. 초항 A. 초항을 A라고 놓고 공차는 몇인 거야? 연속하는 거니까 1인 거야. 그럼 20번째 항은 어떻게 돼 있어? A 20번째 항. 20번째 항이잖아.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1이 되겠죠. 여기 20이 들어가는 건 19가 들어가겠죠. 20 빼기니까 19 곱하기 1이 되겠죠. A 플러스 19가 가장 큰 수야. 가장 큰 수 예구하는 문제야. 그럼 봐봐. 마지막 항은 A 플러스 19야. 그럼 봐봐. 항의 개수가 S20이잖아. S20이니까 2분의 20에다가 초항이 A, 마지막 항이 A 플러스 19. 둘이 더하니까 초항하고 마지막 항 더하니까 2A 플러스 19가 되겠고요. 여기 몇이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530이다. A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A 플러스 19 구하면 답입니다. 가장 큰 수 바라보기 때문에. 약분되면 10, 또 약분되면 53. 2A 플러스 19가 53이 되겠고요. 이 A는 넘어가게 되면 19를 빼게 되면은 34가 나옵니다. A는 몇이 나오냐면 17이 나와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7 더하기 19니까 가장 큰 숫자는 3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로 나올 수가 있다. 활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뭐만 찾으면 된다? 대부분 문제들은 초항과 공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972번은 길이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죠, 지금? 길이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죠? 얘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길이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인 걸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 길이가 위에 직선이 있고 밑에다가 X축에다가 수렴할 때 내렸는데 이 직선이잖아. 이걸 빼면 이게 1차식이에요. 이게 다 1차식이기 때문에 같은 간격씩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같은 간격으로 다 나눴거든?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게 6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10이야. 이 길이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인 거야. 이게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AN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이게 DN 플러스
이렇게 나오거든? A 빼기 D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게 뒤에 1차식이니까 1차식이 이게 등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총 몇 개라고 했냐면, 이게 총 몇 개라고 하냐면, 이게 10개야. 이게 10개가 있는 거야, 이게 10개. 근데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냐? 10개 중에서 요 안에 있는 거. 8개 합을 구하라고 했어. 뭐를 구했어? 8개.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봐봐. 가운데 8개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전체 10개 합을 구해. 10개 합은 그냥 S10이라고 줄게. 2분의 10에다가 초항 더하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약분이 되면 80이 나와. 다 더하면 80이야. 근데 6하고 10을 제외한 걸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얼마 빼면 되는 거야? 80에서 6하고 10을 제외한 걸 빼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10을 제외한 걸 빼주면 돼. 그게 나머지 8개 구하는 거지. 16을 빼니까 64가 나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1차식이 나오면은 그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탈출하시나요? 열심히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런 게 1차식이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나온다. 이렇게 다 뭐다? 그러면 합을 물어보면 다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 1차식 빼면 1차식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건 다 뭐다? 1차식끼리 뺀 거는 무조건 요 사이 차이가 일정하게 나오면 무조건 다 무슨 수열이다?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알아두세요. 등차 수열 합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거 보는 순간. 1차식 빼면 1차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1차식을 봐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우리가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구할 건데, 결국 우리가 누구 싸움이냐면, AN과 SN 싸움인데, 처음에 AN을 통해서 SN을 구하는 걸 배웠다면, SN을 구했을 때 뭐를 또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 SN이라는 건 뭐냐면, 초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냐면, A에 n-1 플러스 A까지 더한 거야. Sn-1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디까지 더한 거죠? Sn-1는? 이란 것도 어디까지 더한 거야? 오성우. Sn-1 어디까지 더한 거야? An-까지 더한 거지. Sn이면 n1까지 더한 거야. Sn-n-1번째까지 더한 거야. 이걸 빼면 여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AN이 나와요. SN 빼기 Sn-1보다 AN.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일반항과 SN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AN은, 근데 봐봐. N은 몇부터 되겠어? 1이 되겠냐 안 되겠냐? 1 되면 이게 0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이건 100% 뭐가 된다? N은 뭐부터 된다? 2부터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N은 SN 빼기 Sn-인데 N이 2일 때부터 돼. 1 되면 안 돼. 1 되면 이거 0이야. 그럼 A1은 어떻게 구하겠냐? 유준혁? A1 어떻게 구해? A1 어떻게 구해? S1이야. S1이 A1인 거야. S1이 뭐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A1은 어떻게 구하면 돼? A1은 S1으로 구하는 거야. N 1일 때는. 이게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뭐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뭐 당연한 얘기인 거야.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초항일 때랑 나눠야 된다. 이게 합쳐서 쓸 수도 있어. 잘하면. 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하자면 봐봐. 내가 SN의 등차수의 합이 뭐였냐면 2분의 그냥 써볼게요.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의 공차 D를 한 요게 공식이었어. 이거 N에 대해서 내등차수 정리하잖아? 이렇게 나와요.
2분의 t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t의 n 이렇게 나옵니다. 자, sn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요렇게 2차식으로 나와. 요게 2차항의 개수야. 이게 1차항의 개수야. 상수항은 없어요. sn은 n에 대한 몇 차식 나온다고요? 2차식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봐봐.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존재하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봐봐. 문제를 볼게. 973번에 보면 내가 이거를 편법으로 풀 수도 있고 제대로 풀 수도 있어. SN을 어떻게 줬냐? SN을 어떻게 줬냐? 자, 잘 봐. 둘 다 알아야 돼. 정석적인 방법이라. SN은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준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인 거야? 보자마자 2차식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1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맞아. 방금 전에 그랬잖아. 1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SN에서 SN-1 빼면 된다고. 그러면 봐봐. SN 이거야. 그럼 SN-1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우리 유준혁 어떻게 구해?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야. 그럼 SN-1에서 어떻게 구해? n 자리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일단 n-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게 SN-1이야. SN을 주면 SN- 구할 수 있다고. 왜냐면 n 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n-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SN-이야. SN을 주면은 SN-도 준 거예요. n 자리에다 n-이 집어넣으면 SN-1이니까. 둘을 빼면 AN이 나온다고. 근데 그럼 몇 번째 항부터야? 두 번째 항부터라고. 그럼 잘 봐. 이걸 전개를 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여기 뭐야? 플러스 2n이잖아. 없어져 안 없어져?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없어져요.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이 여기서 이렇게 빼. n제곱 플러스 2n에서 n제곱 마이너스 1을 빼면 뭐가 나오냐? 2n 플러스 1이 나와요. 이건 n이 2보다 크거나 같았대요. A1은 어떻게 구한다? 1 대입하는 거야. 몇이야? 몇이야? 1 대입하면 몇이야? 3. 봐봐. 여기 1 대입하면 몇이야? 똑같네? 그럼 첫 번째부터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 A는 이렇게 써도 돼. 2n 플러스 1이고 n은 1보다 클 때부터 된다. 일반항이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어. 그럼 언제 다르냐? 봐봐. 이 뒤에 상수항이 붙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1만 썼다 쳐봐. 여기도 플러스 1만 쓸게. 그럼 뺄 때 어떻게 되냐? 뺄 때 어떻게 되냐? 잘 봐. 뒤에 상수가 존재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도 있고 여기도 플러스 있겠죠? 그럼 뺄 때 봐봐. 얘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없어진다고. 그럼 빼면 n제곱 플러스 1에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마이너스 n제곱을 빼는 거야. 뭐가 나오냐면 2n 플러스 몇이 나오냐고? 1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 2n 플러스 1 똑같이 나와. 이 뒤에 상수부터 똑같이 나와. 근데 A1은 뭐가 나오냐? A1 뭐가 나와? 뭐 나와? 집어넣으면 A 뭐 나와? 뭐 나와? 4. 둘이 같을 수가 없죠. 얘는 3이잖아. 그럼 얘는 초항부터 등차수에 이르는 게 아닌 거야. 요 뒤에가 SN은 등차수열 합인데 요 상수항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얘는 초항부터 등차수열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자, 그리고 잘 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봤어. 원래대로 하면 SN에서 SN-을 빼서 이렇게 구해야 돼. 이게 플러스 1을 구해야 되는데 n제곱 플러스 2n이라 줬으면 근데 이제 편법으로 구해볼게. 자, 잘 봐. 내일 봤어. 딱 보는 순간 등차수열이고 초항부터 등차수열이다 아니다? 초항부터 등차수열이야. 왜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등차수열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뭐만 구하면 끝나죠?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뭐만 구하면 끝나. 준영. 아니 다 등차수열 맨날 구하는 똑같잖아. 뭐 달라진 적이 없잖아. 뭐 어째 달라졌어? 등차수열 뭐 구하면 끝나는 거야.
맨날 두 개 구하는 사람이 맨날 얘기했잖아. 아니 뭐 복잡해? 초항이랑 공차. 아는 적이 없는데 뭘 고민하고 있어. 등차 수열이 내가 언제 딴 거 보라 그랬어. 초항 공차. 자, 잘 봐. 초항 어떻게 구해? 초항 어떻게 구해? 이 대입하면 나오잖아. 어려워? 너무 지금 이거? 초항 1 대입해. 그럼 A 몇이야? 3이는. 공차 어떻게 구하냐? 봐봐. 공차 어떻게 구해? 2차의 개수가 2분의 D야. 2차의 개수가 뭐라고? 2분의 D라고. 그럼 여기다 몇 곱하면 D가 되는 거야? 뭐 곱하면 D가 되는 거야? 2 곱하면 D라고. 여기다가. 공차는요, 요 2차의 개수에다가 뭐 곱하면 나온다고요? 뭐 곱하면 나온다고? 2 곱하면 나온다. 이게 1이잖아. 2 곱해. 그럼 몇이야? 1 곱하기 2 하면 몇이야? 2지. 그럼 D가 2인 거야. 끝난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봐. 선생님은 보는 순간 등차 수열이네가 나오겠고, 보는 순간 초항은 1대부터 나와. 공차는 이거 두 배에서 나와. 끝난 거야. 그럼 초항과 공차 알았으니까 1반응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거 쓰고 있겠죠. 2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난 이렇게 구할 거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SN과 SN-을 빼도 돼. 근데 그게 생각보다 계산이 귀찮단 말이야. 귀찮기 때문에 어차피 초항 1 대입하면 나올 거고, 공차 이거 두 배 하면 나오니까 이게 2분의 D니까 2차의 계속 나온다는 거지. 자, 떠나자. 976번에서 자, 잘 봐. 976번에서 이거 풀고 쉴 거야. 쉬면 내시고요. 약간 변형이 들어가는데, 자, 976번을 봐봐. 잘 들어. 첫 번째 등차 수열합이 두 개가 나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N항까지 합이 두 개가 나와. 두 개 나오는데, 합이 각각 SN, 이 첫 번째 SN이 N제곱 플러스 KN 더하기 2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 SN이, 이건 이제 AN에 관련된 SN인 거고, 등차수열, 이건 BN에 관련된 거야. 얘는 2N제곱 마이너스 3N이다. 이때 뭐랑 같다겠냐면 A10과 B10이 같다 그랬어. 맞아. 자, 이때 잘 봐. 이거를 A10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A10을 구할 때 여기서 A10을 먼저 구해. 그럼 S10에서 사실 S9를 빼면 돼. 사실 여기서도 뭐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B10 어떻게 구하면 돼? 또 뭐 구하면 돼? S10에서 뭐 구하면 되는 거야? S9를 빼면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제일 빨리 구할 방법이야. 그치? 근데 자, 봐봐. 이 뒤에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구하면 돼. 이 뒤에 있으면 뭐만 영향이 가는 거야? 초항만 바뀌는 거야. D가 있으면 뭐만 바뀐다고? 뭐가 바뀐다고? 초항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초항을 구하는 게 아니면 이게 없다고 생각해도 돼.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얘는 초항이 뭐냐? 그러면 초항 내가 바꾼 걸로 쓸게. 어차피 10번째 항 바꾼 거잖아. 그럼 바뀐 초항 이거 없다고 생각해. 초항이 뭐냐? 1 대입하면 나오겠지만 1 플러스 K야. 공차는 뭐냐? 공차 몇이야? 이거 몇 배 하면 된다고 했어? 2. 이걸로 10번째 항 만들면 돼. 자, 얘 초항 뭐야? 1이라고 할까? 초항 뭐야? 마이너스 1. 공차 몇이야? 4. 10번째 항 만들어요. 또 10번째 항 만들어요. 이렇게 갖다는 풀어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냥. 그래서, A10을 구하려면, 1 플러스 K에다가 9D야. 9이 18이야. 이렇게 돼. 마이너스에다 9D니까, 9사 36이야. 둘이 같은 거야. 그럼
그럼 이게 K 플러스 19가 되겠고, 여기 뭐가 되겠어? 35죠. 그럼 K는 뭐야? 넘어가니까. 몇이야? 16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 가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자, 등차, 등비가 가장 중요한 거고, 다 뭐고 하는 싸움이야, 그쵸, 내가? 수열은 다 뭐고 하는 싸움이야? 이건 이제 등차 수열에서 초항이랑 공차를 구하는 거고, 수열은 다 뭐고 하는 거야? 일반항과 수열의 합. 결론은 AN과 SN 구하는 싸움이라는 거야. 결론은 모든 수열에서 우리가 뭘 찾고 싶다? 등차 수열에서 먼저 찾을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운 거죠? AN과 SN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배웠다면 이제 등차 수열 끝났어. 뭐로 넘어가야지? 등비 수열. 등비 수열도 초항이랑 뭐 공비 차항에서 일반항 구하고 수열의 합 구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간다?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들에서 다 뭐를 구하는 게 우리 핵심이냐면 AN과 SN을 구하자. 그게 핵심이야. 결론은 다 그거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수열이 바뀌겠죠. 수열이 바뀌면 AN과 SN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아? 수열 바뀌면 뭐 AN과 SN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등비 수열은 뭐가 일정한 거죠? 등비니까 B가 일정한 거야. B가 이제 곱하기라고 하죠? 그럼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있겠고, 마지막에 이제 A, N번째 항으로 바뀔 때, 이게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초항은 똑같이 A라고 봐요. 근데 이제, 등차는 공차였잖아. 그럼 등비는 뭐라고 부르겠냐? 공비. 공통된 비. 공비. 그래서 그걸 영어로 코먼 레이시오라고 부르는데 코먼은 좀 빼고 레이시오 할 때 R에 써가지고 얼마씩 곱해진다? 다? R씩 곱해진다. 그래서 초항이 A였다면 그 다음 뭐가 되겠냐? 오성아? 뭐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곱했다니까. 아니 A에서 뭘 곱했잖아. 초항이 A라고. 그래 A야. 그다음 뭐냐? 불러 계속. A열 제곱. 그래. 그 다음에 A열 제곱. 그 다음에 A열 제곱. 규칙 찾았어? 뭐야? 그럼 얘 뭐야? 그러면 규칙 찾았으니까. A열 N-1. 그래 끝이야. 이 일반항 찾는 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야? 초항과 뭐만 하면 된다? 공비만 하면 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초항 곱하기 R 공비의 N-1승이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초항과 공차를 찾는 싸움이었다면 등비수열은 누구 찾는 싸움이야? 초항과 공비 찾는 싸움이다. A 초항 R 공비 그리고 얘가 어떤 모양이죠? n이 어디에 올라있어? n이 어디 있어? 지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단에서 배웠던 그 지수랑 연산들이 쓰여질까 안 쓰여질까? 쓰여지겠지. n이 지수에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항 모양이 지수함수 모양이에요. 일반항 모양이 어떤 함수 모양이라고? 지수함수. 특히 이 밑이 누구야? 밑이 누구야? 공비. 지수함수에서 밑이 중요했냐 안 중요했냐? 기억나냐? 밑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어? 우리 유준혁 기억나? 어떻게 나눴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눴어? 두 개 나눴잖아. 일단 음수는 잘 안 했긴 했지만 뭐 0부터 1 사이에 있냐? 1보다 크냐? 바로 그랬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수랑 연관이 된다고. 아 지수함수 꼴의 모양이 나오면 그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이니까 식 몇 개 나오면 끝나는 거야? 두 개 나오면 끝나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자뷰를 해봅시다. 등차수열에서도 일반항 구한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등차 중항이 나왔어요. 그럼 등비수열도
안 나오면 좀 서운하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냐? 등차 중앙에 대응되는 뭐가 나오겠어? 등비 중앙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봐봐. 이 가운데 있는 걸 아무거나 고르든지 이 두 개를 곱한 거하고 얘를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면 양쪽 거 곱한 거랑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A, B, C가 만약에 등비 수열을 이뤄. 그럼 어떤 식이 생각하냐면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거 곱한 거랑 같다. 이 등비 중앙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하죠. 우리가 따지자면 고1 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 산술 평균과 뭐가 있었죠? 기하 평균이 있었죠.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이거잖아. 등차 수열은 B는 두 개 더한다면 2로 나눈다. 이게 등차 수열이지.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이게 뭐야? 산술 평균이야. 그럼 얘는 뭐냐? 곱한 거. B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C야. 이게 뭐야? 기하 평균. 곱에 대한 평균. 덧셈에 대한 평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곱하기의 평균이고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평균 되는 거죠. 곱하기의 평균은. 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된다는 걸 통해서 이제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등비 삭공식은 넘어갈 때 또 합시다. 자, 그럼 978번 다 배웠어요? 할 게 없어요? 978번 두 번째 항 AR이죠? AR이 몇이다? 2다. 다섯 번째 항 AR의 4승 이게 몇이다? 54다. 자, 이거 어떻게 하겠냐? 주식 연립할 때 나누겠죠? 아니야? 나누면 어떻게 돼? R 3승분의 1은 54분의 2니까 27분의 1. R 3승은 27. R은 몇이다? 3이다. R이 3이면 A는 몇이다? 3분의 2다. 끝난 거예요. 1분하게 나왔잖아. A 나오겠죠. 좋아. 공비 3의 n-1. 가로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하래. A4 4 집어넣으세요.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3분의 2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27? 답은 1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아니, 등비수 너무 어렵냐? 등차나 등비나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몇 번 문제였다? 이게 978번 문제였죠. 978번.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 981번을 풀어볼 건데, 이게 등비가 등차랑 엮어지는 문제거든? 981번 풀어보세요. 이게 좀 재밌어요. 981번. 그러니까 뭐 등비 쉬운 문제들은 쉬운데, 이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R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A2, AR은 10이고, A4, AR의 3승은 100일 때. 이거 뭐 초항이나 공비 다 나와요. 나눠버리면 I 제곱분의 1은 10분의 1이 나오겠죠? R이 몇이 나오냐면 R 제곱이 10이기 때문에 R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루트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루트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는 뭐가 나온다? A도 루트 10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돼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의 n-1승. 뭐로 바꾸면 좀 편하겠냐? 루트 나왔으니까. 지수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다 배웠죠? 지수 때 안 배운 사람 없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곱하면 루트 10의 n승으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고요? 여기 1승이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10의 2분의 n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까먹었냐? 벌써 지수? 바꾸는 거? 그럼 봐봐. A1부터 A3에서 어디까지 곱했죠? A1 곱하기 A3 곱하기 A5 곱하기 어디까지 곱했죠? 문제에서? 얘 어디까지 곱해? 문제 19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변형이 살짝 일어난 거야. 어떻게 변형되는지 봅시다. 넣으면 보여. 하면 보일 거야. 자, 1부터 넣을게. 1 집어넣으면 몇이죠? 10의 2분의 1승이야. 곱하기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10의 2분의 5승. 마지막에 뭐 되는 거죠? 10의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19가 되는 거지. 이거 구하는 거. 잘 봐. 이게 지수니까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하는 거죠? 지수끼리 어떻게 해? 더하잖아. 이게 등비수열처럼 보였지만 곱해버리니까 지수의 무슨 수열을 바뀌어? 등차 수열의 합으로 바뀌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뭐로 바뀌었다 문제가? 등비수열 문제인데 뭐로 바뀌었어? 갑자기 생뚱맞게 뭐로 바뀌었어? 등차 수열. 자, 여기서 뭐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냐? 우리 지훈아, 뭐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어? 다 줬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항의 개수만 하면 끝나. 뭐만 하면 끝난다고? 항의 개수, 초항이랑 마지막 항 아니잖아. 항의 개수 몇 개야? 거기서 써있잖아, 문제에도. 1부터 19까지 갔잖아. 이거 2 곱하기 10-1이잖아. 한 개에서 몇 개야? 이게 등차 2씩 커지잖아. 2k 마이너스, 뭐 2m 마이너스 1 해볼까? 2m 마이너스 1 아니야? 공차 20 들어가는 거니까 1, 3, 5, 7 1 들어가면 이거 나오고 이거 몇 들어가면 나와? 얘네다가 10 들어가면 나오잖아. 그럼 항 몇 개인 거야? 10개 10개인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 문제인데 뭐랑 엮어지는 문제다? 등차수열. 언제 그렇게 되냐? 등비수열의 일반항들을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게 돼. 그래서 등비수열 문제인데 뭐로 연관되는 문제로 바뀌냐면 등차수열하고 연관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 자주 나와. 알아야 돼. 자, 일반항을 곱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 합을 구할게.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죠? 10개. 초항이랑 마지막 항 더해.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이잖아. 제일 쉽게 구하는 거. 이건 2에 20분이니까 10이 되겠지. 약분되니까 몇이 된다? 50. 그럼 10에 몇 승이 되는 거야? 50승이 정답이 되는 거죠. 몇 번이죠, 답이 그러면? 몇 번이다? 1번. 자, 이런 문제들, 등차수열 합과 연관되는 문제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 이거. 등비수열을 배웠다는 얘기는 앞에 벌써 등차수열 배웠다, 안 배웠다? 섞어서 나온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들은 변형도 많이 나오고, 막 섞어. 수열들끼리. 여기도 물어봤다가, 저기도 물어봤다가.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수열의 모든 것들을. 자, 982번 가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이다. 자, 모든 항이 양수라는 게 뭔 소리일까? 자, 등비수열 문제야. 모든 항이 양수래.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훈아. 자, 무조건 등비수열 넣으면 초항과 공비로 연관돼서 생각하는 거야.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는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다. 그 얘기야. 자, 등비수열 문제는요, 다 초항 공비로 가면 돼. 등차수열은 다 뭐로 갔어? 초항과
공차잖아. 모든 힌트가 글로 다 이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드랑 양수란 얘기는 초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란 얘기야. A2는 A 곱하기 R에서 18이라고 줬고요. A9는 A R의 8승이고 이게 9분의 1에 A7이래. A7은 A R의 몇 승인 거야? 6승이잖아. 아니야? 그럼 이거 약분 되냐 안 되냐? 얘 약분 돼 안 돼? I 제곱만 남지 여기. I 제곱이 9분의 1이야. 근데 R은 뭐야 그러면? 뿔마 3분의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몇이라는 거야? 3분의 1.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3을 곱해주면 A는 몇이 나오냐면 54가 나와요. 두 개 주는 순간 끝난 거죠. 초항과 공비를 다 준 거예요. 어렵냐 쉽냐? 뭐 쉬운 문제죠. 다 맞지 않겠냐? 뭐 누가 틀릴까? 모르겠어요. 뭐 틀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A6이라고 부르면 A 초항 곱하기 3분의 1의 공비의 5승이 되겠고요. 그죠? 5승이 몇이냐? 몇이야? 243입니다. 9로 약분해볼까? 9, 6에 27로 약분되지 않냐? 27로 약분하면 얘 몇이야? 2? 얘는 27로 약분하면 몇이야? 9?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두 개를 통해서 결론은 다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 초항과 뭐를 구해야 된다? 공비를 구해내야 된다. 모든 힌트가 초항과 공비로 다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두 개씩 줬던 거 다 풀어보시고요. 유형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16번으로. 등비수열의 합 전까지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자, 986번. 두 개를 줬는데 이거를 만족한대. 자, 어디서 많이 봤어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A3 AR의 제곱이 3이라고 줬고 A5 AR의 4승이 9다. 나누게 되면 I 제곱분의 1이 3분의 1에서 I 제곱은 3이 되겠고 R은 양수니까 루트 3이다. 그럼 A는 몇이냐? 제곱이니까 3이지. A는 1이 됩니다. 그래서 AN은 초항 곱하기 루트 3의 n-1승이 되겠고 이걸 제곱하래. AN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몇이죠? 3의 n-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제곱해볼 때 아무 의미 없겠고 요게 뭐보다 크다? 요게 뭐보다 크다? 1000보다 크다. 잠깐 3의 5승이 어디 뭐라겠냐? 3의 5승이 243이야? 그럼 3의 6승은 몇이 되겠죠? 3이 7승 정도 돼야지 1000보다 커져요. 맞아. 이게 7까지 돼야 돼, 최소. 그럼 n은 몇이 되는 거죠? 8. 답은 n은 8인 거예요. 최소값이. 그러니까 n-1이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은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서 8이 이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 X가 있겠죠. 뭐 얘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뭐 두 개 주면 다 준 거니까 뭐 못 풀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선 뭐야? 그래서 결론은 지수 연산이 안 되면 집에 가요. 무슨 연산이 안 되면 집에 간다고? 지수 연산. 은근히 애들이 지수 연산이 안 돼서 집에 갑니다. 아, 진짜예요? 내가 일단 해서 지수 로그 미친 듯이 연습하라고 했죠. 연산 안 된 애들은요 뒤에도 안 돼요. 결론은
시험과 뭐가 안 돼서? 연산이 안 돼서. 슬프죠? 안 슬프냐? 문제가 어렵지가 않은데 연산 때문에 틀려. 연습 안 돼가지고 슬픈 거지 뭐. 어떡해. 자, 989번 넘어갑시다. 자, 얘 변형 문제. 사이에다가 뭐가 집어넣었다? 등비 수열이 되도록 A, B, C 양수야. A, B, C 다 양수야. 공비 양수란 얘기야, 결론은.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할죠? 다시? 매겨. A, B, C 나왔으니까 뭐 K1 얘는 K 몇이야, 그러면? 5? 그럼 나와, 안 나와? 그럼 K5는 K1 초항에다가 R의 4승이 되겠고, 이렇게 162가 되니까. R의 4승은 81. R은 양수니까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30 곱하면 나오는 거야. 3 곱하면 6, 6, 3, 18. 3 곱하면 54. 4 더하면 답이다, 아니다? 답이다. 너무 쉽지 않아? 아니야? 답은 뭐야? 78이 나오겠죠. 다 더하면 18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지수니까 뭐랑 또 같이 나오냐면 로그랑 같이 나와요. 로그랑 같이 나오는 문제가 몇 번이다? 991번. 연산 문제들이야 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다. 로그 연산에 까먹어서 또 틀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열심히 계산해보세요. 자, 빠르게 하고 오늘 필강을 빠르게 마치고 또 푸는 시간들을 좀 주고 왔다 갔다 질문을 좀 받을게요, 나중에. 자, 992번. 세 양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뭐 쓰란 얘기죠? 등비 중앙에 쓰란 얘기죠? 아닌가요? 세 양수가 그럼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거 곱한 거랑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리고 등비 중앙. 시험 문제죠, 사실은. 이것도 이제 나오면 어디 나오는 거지? 시험 문제 어디 나오는 거야? 앞장이 맞으라고. 제곱하면 2차 방정식 나오겠죠? 24x 플러스 11 제곱 144. 얘는 9x 제곱. 넘어가면 8x 제곱 마이너스 24x 빼기 144가 되겠고 8로 약분 되냐? 8에는 8, 8에 64. x 빼기 6이랑 x 플러스 3이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x 몇이 되는 거죠? 6이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닌가요? 자, 그러면 996번은 왜 상문제일까? 996번은 왜 상문제일까? 이게 왜 상문제죠? 왜 상문제야? 뭐 나와서? 순환소수. 자, 순환소수 뭐로 바꿔야 되죠? 분수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996번은 바꾸는 것만 알려줄게. 0.a점은 뭐로 바뀌냐면 9분의 a로 바뀌어요. 이게 뭐로 바뀐다고요? 9분의 a. 그 다음에 0.0b점은 뭐로 바뀌냐면 90분의 b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0.00c 점은 뭐로 바뀌냐면 900분의 c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자리 자연수야. A, B, C가 한 자리 자연수고 이렇게 크기가 된대.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 제곱 90분의 B의 제곱이 9분의 A랑 900분의 C를 곱한 거랑 같다 라고 해서 푸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90 곱하기 90에다가 B의 제곱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이제 9분의 A, 900분의 C인데 이렇게 하면 10이 되겠고 이것도 900이죠. B 제곱은 뭐가 나온다?
AC가 나온다는 거. B가 가운데 있잖아. 제곱해서 같은 거 나오려면 뭐 돼야 되냐?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제곱수 중에서. 2부터 된다고 생각해봐. 2의 제곱이면 뭐 되는 거야? 1하고 4. B가 2일 때는 1, 2, 4 가능해. 3 되면 가능하냐? 진짜 안 돼? 1, 3, 9 안 돼? 1, 3, 9 안 돼? 1, 3, 9. 이거 봤잖아. 몇 개 나온다 그래서? 순서상이 1, 2, 4랑 뭐가 나온다? 1, 3, 9. 4일 때 되냐? B가 4도 돼? 사 16이잖아. 안 돼? 4 되면 뭐 돼? 2, 8, 2, 4, 2, 4, 8 안 돼? 이거 안 돼? 8이 16. 2, 4, 8이 되잖아. 5는? 5 돼야 안 돼? 5의 제곱 뭐 있어? 25 안 돼. 한 자리 잘 주잖아, 시간. 안 되지. 6은? 6은 66에 36이 나오려고인데 뭐 이 중에서 뭐 한 자리 자연수로 곱해가지고 나올 만한 게 있나? 4, 9, 36? 그러면 4, 9, 6, 7은 소수여서 뭐 안 될 것 같고 8은 8, 8에 64 이것도 불가능했죠? 이제 9는 뭐 절대 나올 수가 없겠고 총 몇 개 나온다? 4개. 이거 다 찾는 거야. B를 기준으로 다 내용한테 찾으세요. 그럼 몇 개 나온다? 4개. 조심하시고요. 집에 갑니다. 잘못 보면. B제곱은 AC. 이거 4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97번 넘어갑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태실수합이 7이다. 곱이 8이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태실수합인데 이렇게 쓸게요. A, AR, AR의 제곱.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태실수합이야. 이걸 더하면 몇이다? 7이라고 했고 곱은 A 곱하기 AR 곱하기 AI 제곱은 몇이다? 8이다. 연립하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사실은 등비중앙이기 때문에 A 세제곱, R의 세제곱이 나오거든. 그래서 AR의 세제곱이 8이니까 AR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와요. AR이 뭐가 나온다고요? 2. 가운데 게 2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2 곱하기 R이죠. 얘는 뭔 거야? R로 나눈 거야. R분의 2예요. 사실 이렇게. AR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 AR이 2이기 때문에 A는 R분의 2.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첫 번째 식에다 이거를 이제 대입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돼. R분의 2 플러스 2 더하기 2R이야. 이게 몇인 거야? 7인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A가 소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A가 소거가 된 거야. A 빨빨. A 없애려고 이짓한 거예요, 지금? 이짓 하나 없애려고. AI 구해서 여기 없앤 거야? A 다 없애버린 거야, 그냥. A 안녕.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오겠냐?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다 넘겨. 이 R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 있고요. 이 R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R. R은 2분의 1 또는 R은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사실 2분의 1이나 나오나 2가 나오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어차피 이거 뭐 증가분야 감소분야 할 수밖에 없어. R을 2로 놓을게 그냥. R을 2라고 하면 A는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1, 2, 4가 되는 거야. 제일 큰 숫자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4. 4이 다해. 이렇게 이제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999번은요, 안 풀어줄 건데, 공비가 자연수잖아. 그치? 공비가 자연수니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2일 때, 공비가 3일 때 나눠서 풀면 돼요. 자, 999번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공비가 1일 때도 몇 개 나오는지 구해보시고요. 공비가 2일 때도 구해보시고요. 공비가 3일 때도 구해보시고요. 그래서 999번은 공비가 자연수니까 첫 번째 공비가 1일 때 몇 개 나오냐. 공비가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라는 얘기야. 한 번에 못 풀어요. 3 정도만 가면 아마 될걸? 3의 4승이 몇이냐? 81이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개가 등비수열 되려면 3 이상은 안 돼요. 4부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존재 안 해. 1, 2, 3 나눠서 풀어. 안 풀어줄 거야. 안 풀어줄 거야. 안 푸세요. 나눠가지고 몇 개씩 나오는데 다 세세요. 여러 개 나올 거예요. 1자리가 근데 1은 또 어떻게 해야 되네? 1은 그러니까 공비가 1이 되면 4개수가 다 똑같아질까 안 똑같아질까? 이게 빼야 돼. 서로 다른 4수라 그랬어. 그래서 결론은 뭐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 2개로 나눠주는 거야. 2하고 3일 때 나눠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안 풀어줄게요. 잘 풀어보시고요. 몇 개씩 나올지 다 찾으세요. 990번. 힌트 다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 활용해서 마지막 문제가 뭐냐? 뭐로 문제 내는 거야? 결론은 도형으로 등비수열 내는 거야. 자, 도형 등비수열 마지막 오늘 1000번 한 끝날 건데 도형 등비수열은 여러분들 도형에 관련된 등비수열 문제는 도형 다 뭘로 연결되냐면 닮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닮음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닮음으로 많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풀어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0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 야, 한 번 시행하면 얼마가 남는 거야? 너가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4분의 3이 남는 거잖아. 공비가 4분의 3인 거야. 그럼 초항을 봐봐. 자, 초항은 뭐냐? 한 번에 시행하면은 초항인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시행하면 벌써 4분의 3을 때린 거야. 이게 초항이야. 자, 이거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다 모르나? 뭐죠? 여기 다 외우고 있어. 이거 2분의 1 곱하기 한 변 A로 놓을게. A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축도잖아. 끼인각이니까 삼각함수 활용해서 다 배웠는데 이게 2분의 3이야. 그래서 공식이 4분의 루트 3 A제곱.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그래서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6이죠. 첫 번째 4루트 3이 넓이인 거야. 정삼각형 넓이야. 4루트 3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가 그럼 초항은 뭐냐? 한 번 시행하는 거야. 초항이 뭐냐? 4루트 3에다가 뭐를 곱해준 게 초항인 거야? 4분의 3. 한 번 시행한 거니까 이걸 한 번 초항을 조심해야 돼. 4분의 3을 때려줘야 돼. 3루트 3이 초항이다. 자, 이걸 조심해. 초항이 첫 번째 거를 시행한 게 초항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공비는 몇이겠냐? 공비 몇이야? 4분의 3이죠. 끝나는 거야. 자, 도형 문제긴 하지만 뭐 구하라는 문제야? 결론은 또 뭐 구하는 거야? 유준영, 뭐 구하는 거야? 등비수열이니까. 똑같잖아. 초항이랑 뭐 구해라? 공비. 아니 뭐 다 똑같지. 뭐 도형이랑 뭐 구하기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초항과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초항을 조심하셔야 돼. 초항을 어떻게 하냐면 예스는 놈들 읽고 있어. 다르지다. 한 번 시행을 한 다음에가 나온 게 그게 뭐다? 초항이야. 아무것도 시행 안 한 게 초항이 아니야. 조심하시라고. 초항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구하라겠죠? 10번 시행한 후에 구하라겠죠. 그게 뭐야? 그게 A10이야. 그러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이 되는 거야? 우승이 되는 거죠. 이게 없죠? 문제 있냐?
이게 문제 없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4분의 3을 끌고 와. 그럼 어떻게 되냐? 4로 나눠, 얘를. 4를 곱해. 4분의 3을 빼고 4를 곱해. 그러니까 4로 나눴다가 4를 곱해준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4루트 3에다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의 우승. 그러니까 4를 나눴다가 또 4를 곱한 거지. 요거를 여기다 넣어. 그럼 뭐가 된다? 4분의 3의 몇 승이 되는 거야? 답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좀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지수법칙 좀 써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등비실 합은 목요일 날 열심히 해서 끝내겠고요. 아마 시그마 좀 들어갈 것 같아요.